대상 없는 순수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중의 대상이 없는 깨어있음과 비슷한 수행인지요? 우리가 뭐 순수하게 뭐 알아차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깊어지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 명상을 할 때는 어떤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깊어지려면 명상의 주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없이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예민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따라 어떤 마음 챙김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명상 주제라는 대상이 없으면 아주 깊이 있게 개발하기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명상 주제라는 게 있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도 뭐 소유경제에서 한 40가지 명상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 명상 주제를 통해서 점점 이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게. 강력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그 명상 주제가 저절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저절로 사라지게 되면은, 뭐 저절로 진행되도록 놔둬야 되지만, 그전에는 명상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상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명상 주제가 없으면 뭔가 마음이 조금 깨어있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그 이상 깊이 있는 수행이 되기가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한계가 있죠. 이게. 태국과 미얀마 유명 수행센터에서 여성차별적인 관습이 남아있고 심지어 니카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업에 대한 부처님의 정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이해할 때 그 시대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 상황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뭐 한 3, 4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나면 어땠습니까?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애들 너무 나가지고 둘만 낳으면 정말 이제 적게 낳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했었죠. 저희 집안도 5남매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 2명이 하나도 안 낳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출산을 하는 게 정말 애국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으니까. 230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3, 40년 전하고 지금만의 사회상이 너무 다릅니다, 그죠? 근데 26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달랐습니까? 당시에 부처님의 승단은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신분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할 때 신분의 차별을 안 뒀습니다. 왕족이 됐든 또는 귀족이 됐든 바라문이 됐든 또는 아주 하층 계급이 됐든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순서에 따라서 좌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정했어요. 이제 군대하고 비슷하게. 군대도 그렇잖아요. 먼저 사병 같으면 먼저 들어오면 먼저 고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집안에서 그 사람이 왕족이든 또는 아주 이발사를 했든 청소부를 했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위계를 나누지 않고 유일한 위계는 뭐냐 하면 출간 순서에 따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당시에는 참 혁명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승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그리고 나중에 여성들의 출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 당시 여성들은 사실은 출가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거의 금기를 완전히 깨는 거였습니다. 이게.
2500년 전에 여성들의 지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행자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가 수행자로 받았거든요. 단지 이제 당시에 그걸 받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뒀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런 제약을 둬야지 그나마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원래. 지금 보면 남녀를 차별한다 하지만 당시의 어떤 여성의 지위랄까 이런 거에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혜택을 줬던 겁니다. 그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 어떤 그런 관습들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여성들 입장에서는 뭔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게 2600년 전에 어떤 그런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이고 아주 정말 합리적인, 그런 어떤 이 제도였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볼 때 그 시대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 지금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것 자체는 많은 부분은 뭐냐면 나의 어떤 자유,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 왜 못하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불교의 목적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불교의 목적은 탐진치를 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그냥 똑같이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기 위해서 사실은 불교라는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교라는 가르침은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절집안에도 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하면 보통 큰 절에서 출가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통에서 행자 시절을 거친, 행자가 뭐냐면 정식 스님으로 계를 받기 전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보면 견습 기간 비슷한 거죠. 근데 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주 허드렛 일, 힘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행자는 거의 무권입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자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보면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겪고 나면 정말 필요한 과정입니다. 뭐냐면 내가 맞다는 것. 이게 보면 전부 에고의 반로거든요, 이게. 에고의 반로고, 내가 잘났고, 내가 맞고. 그게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것일 수 있지만, 지금 행자 시절에 어떤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고, 다 그냥 받아들인 것 자체가 본인의 사회에서 갖고 있던 안 좋은 에고를 자꾸 드러내는 습관들을 없애는 또 그런 훈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비합리적이지만 저는 그게 정말 불교적으로 보면 정말 합리적인 좋은 훈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마음을 잘 닦는 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직이 아주 합리적이고 또는 뭔가 사는 게 편리하다고 해서 불교 수행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보통은 뭐냐 하면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날도 덥고 에어컨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모기도 많고. 사실 보통 이런 데는 수행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갖춰진 게 없을 때가 되면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수행은 그 포기하는 마음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음속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다 버리는 거죠. 뭔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있었는데 환경이 안 되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죠. 다 포기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막 이제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그럼 사람 인간이라는 것이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완벽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선원에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이 없으면 창문 열어놓고 그냥 있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게 더워도. 근데 에어컨이 있으면 만약에 온도가 안 맞는데 조금만 온도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운데 조금만 온도가 낮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통 명수행을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저런 수련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갖추어진 데 이런 데 있잖아요. 열악한 데가 사람 불만이 없습니다. 다 포기해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좀 되게 편리해졌지만 우리가 옛날에 절에 수련회 하면 한 방에 한 50명씩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불만이 없어요. 칼 잡자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1인 1실, 1인 2실 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많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 좀 더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불교의 뭐 전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군데 전통이 있습니다. 태국의 전통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도 있고, 뭐 티베트의 전통도 있고 보면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문명이 발전하고 절집안이 잘 살고 편리해지고 되게 그 조직도 합리적이고 되면 될수록 전반적으로 뭐는 괜찮아지지만 아주 깊이 있는 수행자는 잘 안 나옵니다. 이 특징이.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그 환경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이 정말 그냥 먹는 것도 제대로 얻어먹지는 못하고 덥고 춥고 뭐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기도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 아주 위대한 수행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위에 수행하는 환경이 안 좋다.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러면 이런 환경이 나를 훌륭한 수행자로 만들어주겠지. 역경이 인물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